이번 강의에서는 싱글 베리어블, 하나의 베리어블을 하나의 다른 랜덤 베리어블로 트랜스폼하는 그 과정을 일반화된 어떤 공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랜덤 베리어블의 트랜스폼을 간단하게 소개했었는데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의 이그젠플을 들었었죠. 그 이그젠플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유도하는지 그 과정을 이번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트랜스폼, 이 제너럴 포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x라는 하나의 변수가 y라는 새로운 하나의 변수로 이렇게 y는 gx라는 관계식을 가지고 변환되었을 때 이 y라는 함수 변수의 이 pdf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gx와 그 다음에 이 기존에 주어져 있는 x라는 함수의 pdf를 가지고 이 y라는 변수의 pdf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한테는 이 fx라고 하는 x의 pdf하고 그 다음에 변환 관계가 주어져 있을 텐데요. 문제는 변환하는 함수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이제 유도하는 과정에 살짝 변화가 생기고요. 그 결과는 다 동일하겠지만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을 위해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제가 gx의 형태를 한번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는 단조 증가 함수의 유형인데요. 이 경우는 x축에 대해서 쭉 y가 이렇게 계속 이 y는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모양을 갖고 있죠. 우리가 그러면 특정한 y 값을 기준으로 특정하게 거기에 대응하는 x 값을 구하게 되면 이 x 값은 딱 이렇게 하나의 값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첫 번째 단조 증가 함수이고 싱글 루트라고 제가 표시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단조와 감소 함수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계속 x축에 대해서 감소하는데 마찬가지로 특정한 y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만나는 x 값은 단 하나만 존재하죠. 그래서 싱글 루트의 단조 감소 함수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완벽한 역함수가 존재하는 모양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겠고요. 세 번째 케이스 멀티플 루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한 3차 함수 같은 모양이다. 그러면 y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y가 이쯤이다 라고 하면 이 특정한 y 값이랑 만나는 x 값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지금은 세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멀티플 루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생기죠. 물론 y가 이런 위치에 있다고 그러면 뭐 싱글 루트가 되긴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x 특정한 y 값에 대해서 x가 몇 개가 이 함수 곡선에서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약간 유도하는 형태가 살짝 바뀌는데 결과는 동일하겠지만 하나의 식으로 제너럴하게 우리가 포뮬레이션을 만들겠지만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다시 일반화된 수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단조 증가 함수고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y는 gx라는 함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제가 최종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결론을 미리 적어 놨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항상 pdf를 구하기 위해서는 cdf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그 cdf라는 것은 y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저 특정한 이 소문자 y 값을 기준으로 대문자 y, 즉 확률 변수가 얼마 이하가 되는 경우를 이제 x라는 변수의 입장에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y라는 저 소문자 값이 요쯤이다라고 한다면 요 y랑 만나는 요 지점에서의 x값, 즉 y 입장에서는 요 아래쪽이지만 x 입장에서는 y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경우가 x는 요 왼쪽이죠. 따라서 요거는 다시 우리가 어떤 x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저 소문자 x 값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소문자 x는 과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y라는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x를 y와 x의 관계를 보면 바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즉 g라는 함수의 인버스 그 다음에 y 이렇게 되면 이제 y의 대입이 되는 식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변수에 대한 정의는 대문자 x이지만 그 특정한 값은 y를 기준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x라는 함수 자체의
CDF의 모양을 갖고 그 안에 있는 값들의 변수는 y로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y에 대한 CDF를 x에 대한 CDF 함수 모양으로 표현했는데, 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함수의 변수값은 y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요 y로 주어져 있는 CDF를 y로 미분하면 결국 이 y라는 변수의 PDF를 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 함수를 미분하는 거고 이것은 합성함수입니다. 따라서 대문자 fx를 먼저 미분하게 되면 소문자 fx,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그대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의 인버스 y는 우리가 y라는 변수로 미분하는데, 이렇게 일단 잠시 써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g의 인버스 y는 y라는 변수니까 단번에 미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함수 y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d, g를 x로 미분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g 프라임 x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역함수의 미분은 요 분자 분모의 위치가 반대가 되죠. 즉 역함수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원래 gx라는 함수를 그냥 그대로 미분해 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요 y에 해당하는 값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역수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단조 증가 함수의 모양을 그대로 쓴다. 자, 그래서 g의 인버스 y라고 썼고 여기도 그냥 y라고 썼는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g의 인버스 y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gx에 대한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y에 해당하는 식이 들어가도록 x 대신에 y를 대입하는 꼴, 이렇게 쓰는 것이 좀 더 타당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시 정리를 정확하게 하자면,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g라는 함수를 미분해서 역수를 취하고 y라는 변수를 대입해야 되는데, 그냥 y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바로 y는 gx라는 관계에서 얻어진 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요 역함수 모양으로 이루어진 y값, 즉 이제 y에 대한 식과 y에 대한 식이죠. 그죠? 요 g의 인버스 y가 바로 이제 제가 여기 결과에서 썼던 xi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다시 xi라고 쓰고,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값이 바로 요 y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지금은 뭐 xi라고 썼지만 결국 뭐 i는 인덱스 입장에서 보면 하나만 되니까 요 결과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정리하자면 단조 증가 함수에서 트랜스폼이 이루어져 있을 때 y라는 변수의 pdf는 기존 x라는 함수 변수의 pdf에다가 우리가 x 대신에 y 값을 대입해야 되는데, 그게 g 함수의 인버스 값을 이용해서 y라는 값을 대입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분모는 g라는 함수를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x라는 변수값 대신에 y라는 변수가 대입하도록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요 첫 번째 단조 증가 함수의 이계진풀 수학적인 모델이다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조 감소 함수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y에 대한 함수의 CDF에서 시작이 돼야 될 거고요. 자, y에 대한 CDF인데 지금은 특정한 y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y가 얼마 이하가 되는 경우의 확률을 구하고 보니, x의 관점에서는 바로 만나는 요점, 여기를 우리가 다시 xi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이 바로 y에 대응하는 그 대응값 x의 범위입니다. 즉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CDF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표현하게 되면 1-의 fx의 xi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이 xi라는 녀석이 바로 무엇이냐? y는 gx라는 함수의 역함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y라는 변수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xi 대신에 g의 인버스 y, 앞에서처럼 y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모양이 g라는 함수의 역함수처럼 표현한 거죠. 다시 이제
이 PDF를 y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서 요 y의 CDF라고 정의한 요 녀석을 y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다시 1 마이너스는 여기 1은 상수항이니까 0이고요. 마이너스 앞에 부호 붙고 fx, 일단 대문자 fx는 그 자체를 그대로 미분하니까 다시 요것만 대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 합성함수의 미분에 의해서 g의 인버스 y,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죠. 결국 역함수의 미분이니까 원래 함수를 미분해서 역수로 써주고 대신에 들어가는 변수는 y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함수 g의 관계로부터 대응, 앞에 마이너스 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fx라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g의 인버스 y 대입하면 되겠다. 그게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까지 포함해서 식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근데 참고로 지금 g라는 함수는 단조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요. 언제나 이 g'이라고 하는 값은 음수입니다. 따라서 g'이랑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있는 요 자체가 항상 포지티브가 될 거고, F라고 하는 X의 PDF는 포지티브 넘버니까 전체적으로 포지티브 넘버를 구성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단조 함수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보호가 붙는데, 그게 결국 이 G라는 함수의 기울기에 보호랑 마이너스랑 서로 상쇄가 돼서 항상 플러스 형태가 유지된다 라는 걸 함께 기억을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일반적인 수식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멀티플 루트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y 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y에 대한 CDF에서 시작이 될 거고요. 저 특정한 y 값을 뭐 어디든지 잡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요쯤이라고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만나는 점이 하나 x1, 여기 만나는 점이 또 있고 x2, 여기 또 만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x3. 자, 그러면 y가 요 아래쪽에 이하가 될 확률은, 그 범위를 보면 x의 관점에서 그 x의 영역은 일단 x1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요. 그쵸? 요 y가 작은 경우는 x1 요 왼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x2와 x3 사이가 되면 또 작습니다. y 값이. 그런 경우가 각각 나눠지니까 두 개를 구간을 구해서 우리가 확률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x2, 그 다음에 여기는 뭐 x3. 보통 작거나 같다에 우리가 보통은 등호를 붙이기 때문에, 뭐 엄밀하게 한다면 여기에는 등호가 안 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렇게 등호를 붙이면 좀 더 이제 완벽한 표현이 될 텐데, 완전히 컨티뉴어스한 함수니까요. 뭐 등호가 붙느냐 안 붙느냐는 실제 저 적분이나 확률 계산값에는 영향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주어진 녀석을 우리가 x에 대한 CDF로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x1이라고 줬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이 구간에 해당하는 거니까 다시 fx에 대해서 x3부터 시작해서 fx의 x2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x1, x2, x3는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저 g라는 함수랑 우리가 구한 근의 위치고요. 거의 일단 우리가 전부 다 제너럴하게 y라는 특정한 값에 맞춰진 요거 하나, 지금은 i가 1, 2, 3까지 멀티플 루트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x에 대해서 다시 CDF로 표현된 거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y로 표현할 텐데요. y로 표현하게 되면 결국 CDF를 y로 미분하게 되고, 앞에서처럼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x1은 d의 y, 일단 이렇게 적죠. 그리고 또 fx x3에 여기는 dx3에 d의 y, 마이너스에 fx 여긴 x2 똑같이 dx2를 y. 자, 이렇게 써놨는데요. x1, x2, x3는 이렇게 이제 각각 우리가 g라는 함수와 x라는 관계, 그러니까 특정한 y 값을 기준으로 얻어진 x 루트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게 세 개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요 인버스에 해당하는 것처럼 구해서 얻어지는 x 값들을
y라는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되고요. 다음에 요 y로 표현된 x1, x3, x2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y를 미분하는데 요 역함수 관계가 있는 것들을 미분하니까 똑같이 g라는 함수를 앞에서처럼 역수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써주면 첫 번째는 g라는 함수에 미분하고요. 거기에 y라는 값을 대입해야 되는데 x1에 대응하는 g의 인버스. 이때는 우리가 x1이라고 이렇게 기호를 써주죠. 그거분의 1이고 그 다음에 fx에 저 x1에 대응하는 g의 인버스 y로 표현되는 식을 써주자. 자, 이번에는 x3도 있고 x2도 있는데요. x2는 어떻게 되느냐? g의 인버스가 지금 여기에서 기울기가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호가 네거티브가 있고 G'도 네거티브니까 서로 상쇄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 결국 이 절대값이 이제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결국 여기를 이렇게 플러스로 하고 G의 인버스에 해당하는 저 두 번째를 G'에 아까 G의 인버스 Y 근데 여기는 X2에 대응하는 값이라고 해주고 그거 1인데 정확하게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죠. 하지만 G'이 지금 음수고 기울기가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니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fx에 g의 인버스 y로 표현하되 x2에 대응하는 y식. 마지막 x3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써주면 우리가 g라는 함수를 미분해서 역수를 취해주고 그것에 인버스에 해당하는 y의 값을 대입하되 이번에는 x3에 대응할 때 y값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x에 대한 CDF에 그대로 요 x3에 해당하는 값을 y로 표현해서 대입하자. 그게 바로 이렇게 세 개를 표현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 결국 제너럴한 펑션을 우리가 이제 유도했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뭐 단조 증가 함수나 단조 감소와 같은 함수도 우리가 이제 쉽게 요 하나의 식에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g라는 함수의 기울기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기도 하고 안 붙는데 기울기가 음수가 될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항상 그거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가지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의 위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것만큼 더해지는 상황인데 지금은 제가 y값을 이 위치로 고정했을 때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y값이 바뀌면 이 복잡한 이 제너럴 펑션, 이 지금 3차 함수 형태의 모양에서는 y값이 어디냐, 얼마냐에 따라서 이 만들어지는 PDF의 모양이 y에 대한 PDF 모양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요 맥시멈 값에 해당하는 게 있고 여기 극소에 해당하는 미니멈 값이 있다고 그러면 이 맥시멈 값보다 y가 클 때는 하나이고요. 미니멈 값보다 더 작을 때도 근이 하나고요.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일 때는 근이 통칭 3개죠. 딱 이제 요 경우 접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경우로든 등호를 넣어서 해도 컨티뉴어스한 함수일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일반화된 식이 바로 이제 요 세 번째 제너럴 포뮬레이션의 궁극적인 결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해져 있는 확률 변수의 변환 이 관계식, 일반화된 관계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지난 23번 강의에서 소개했던 두 가지 이그젬플을 이 공식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y는 ax 더하기 b라는 관계식이었는데요. 이 gx라는 함수를 일단 미분하게 되면 단순하게 상수값 a가 나오네요. 근데 a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 우리가 일단은 a분의 1에 절대값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함수 fx라는 pdf에다가 이 g의 인버스의 y에 해당하는 모양을 대입하는데 이 1차 함수는 지금 이 x라는 변수를 y라는 변수를 표현하는 게 인버스니까 y-b를 a로 나눈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번 강의에서 CDF부터 시작해서 유도됐던 걸 그대로 정리할 수 있었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이그젬플은 y는 x제곱인데 요거는 근이 두 개가 나오는 케이스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x1이라고 하고 하나를 x2라고 하죠. 그럼 똑같이 인버스 y를 구하면 이거는 플러스 루트
또는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루트 y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는 x1이 지금 작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y고 x2에 해당하는 값이 플러스 루트 y,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근을 y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공식이 그대로 넣게 되면 이제 gx라는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2x가 될 거고요. 근데 그 2x가 한 번은 마이너스 루트 y, 한 번은 플러스 루트 y에 대응하는 요 g'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붙이면 이제 2의 x분의 1인데 x 대신에 루트 y를 대입하고 그거의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지금 뭐 일단 부호는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fx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y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냥 플러스 2 루트 y분의 1, 그 다음에 fx인데 여기에는 플러스 루트 y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이 들어가는 여기 x2의 값, x1의 값을 대응하는 역함수처럼 만들어진 요 y라는 변수로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x 형태로 미분한 다음에 요 x 대신에 우리가 방금 구했던 x1을 대입할 것이냐 x2를 대입할 것이냐, 다만 절대값을 고려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절대값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호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우면 되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 절대값 기호는 우리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삭제하고 뭐 없애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유도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참고로 우리는 하나의 변수를 다른 변수로 변환하는 과정은 대부분 1대1 대응 관계가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역함수 관계를 갖는 싱글 루트만 갖는 형태로 보통 변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직선의 방정식과 같은 것 또는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 함수의 형태의 그런 변환 관계를 더 많이 보게 될 거고, 실제로 그게 더 유용할 거고요. 제너럴한 그런 관계식은 흔치는 않은데 그 많이 사용하는 제너럴한 이런 관계식에서 적용해 볼 만한 멀티플 루트는 지금 이 두 번째 y는 x제곱의 관계입니다. 이건 지난 23번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요. 어떤 플러스나 마이너스 값을 갖는 어떤 디퍼런스 값,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것을 어떤 뭐 에스티메이션 에러라고 주로 얘기하는데요. 어떤 뭔가 에러에 해당하는 것의 확률 변수는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이 있겠지만 뭐 가우시안이나 유니폼 같은 확률 분포를 갖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플러스로 에러가 생겼는지 마이너스 에러로 생겼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얼마만큼의 에러가 생겼는지를 보고 싶어요. 플러스 값으로. 그러면 이걸 절대값을 취할 수도 있는데 보통 절대값을 취하는 것보다는 이 디퍼런스 값의 제곱을 취합니다. 그러면 양수의 값이 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떤 에러의 제곱, 어떤 모든 수학적인 값들의 제곱은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표현이 됩니다. 또는 뭐 전력, 파워. 따라서 디퍼런스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x제곱처럼 만들어서 이게 이제 x인 거죠. 그래서 그걸 제곱해서 y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면 그 녀석이 이제 뭔가 에너지적인 관점에서의 확률 분포로 변환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확률 분포를 변환하는 게 바로 y는 x제곱이고, 이런 대표적인 이그젠플을 하나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x라는 디퍼런스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되면 그것을 제곱했을 때 얻어지는 y라는 변수는 우리가 이제 카이 스퀘어 디퍼런 어떤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의 유형으로 나온다라고도 이제 저번에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은 향후 통계에서도 다룰 예정이니 우리가 이 개념을 용어를 한번 이때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변수 하나를 새로운 변수 하나로 변환하는 일반적인 관계식, 그 다음에 과거에 들었던 이그젠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다변수 함수에 대한 트랜스폼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